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손영광 박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강연을 할 수 있어서 참 영광입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잠시 드리면 저는 바로 이 지역에서 이제 자랐는데 이 지역이 여러분 뒤로 가보시면 완전히 시골 마을입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이제 1층 이런 집밖에 없고 다 파밭이고 이곳에서 전교생이 20명인 이제 그런 송정초등학교에서부터 초등학생 쭉 공부를 하고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경남과학고등학교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학업 능력이 굉장히 특별히 똑똑해서 타고나서 이런 것들을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공부를 잘할 수 있고 또 이제 이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오래 하고 또 과학고등학교 그리고 서울대학교 또 이제 과외도 하고 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스스로 객관적으로 나의 어떤 학습 능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 이제 혼자 제가 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체력 이런 것도 공부하는 데 중요하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100점 만점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저는 한 80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IQ 중학생 때도 학교에서 제가 학생일 때는 테스트를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때도 과학고에서 한 번 하고 했는데 항상 120 언저리가 나왔어요. 120 언저리면 특별히 천재라고 말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 학업 수준에 따라서 쭉쭉 올라가시면 대부분 110 이상이 나와요. 그래서 IQ도 한 80점에서 85점 네, 정도 되는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문해력, 속독하는 능력 이제 이해하고 이제 속독하는 거죠. 속독. 저는 책을 엄청나게 집중해서 읽는 편이고 속독을 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저는 70점 정도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데도 제가 특별하게 좋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절대 한번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이해할 때까지 시간이 하루 종일이 걸리더라도 푸는 집중력. 네, 집중력에 대해서는 당장은 내가 뭔가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지만 여기서는 제가 95점에서 한 100점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저는 거의 95점에서 100점 정도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주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보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때부터 일찍부터 우리가 막 밤까지 막 이것저것 돌아가면서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거나 또 시킬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저는 경험적으로 좀 많이 알게 됐습니다. 과학고등학교를 가보니까 거기 입학한 친구들 상당수가 거기서도 또 우수한 성적을 내는 상당수가 중2 정도 때부터 본격적으로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많고 저도 중3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 이제 그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정말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를 했었고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도 친구들이 보면 고1 때부터 집중적으로 공부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초등학생 때부터 막 부모님이 시켜가지고 억지로 아니면 강제로 이렇게 열심히 오래 공부한 친구들은 오히려 고등학생이 되니까 진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잘 오히려 떨어지는 친구들을 많이 봤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하지만 우리가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도 기본적인 어떤 훈련 같은 건 되어 있어야겠죠. 부모님과의 관계도 돼야 되고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 굉장히 중요한 것 칭찬과 자극이 중요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이 지역에서 바로 이 파밭이 있는 이 농촌 어촌 지금 제가 초등학생 때는 이 앞부분이 전부 다 바다였어요. 이 공장지대가 바다였는데 제가 초등학생 때 다 매립이 된 거죠. 그런데 이 학생이 20명밖에 없는 곳에서 어떻게 수학과 과학과 또 영어 이런 것들을 잘해서 이렇게 이제 쭉 올라갈 수 있었을까라고 하면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저는 칭찬과 자극을 이제 많이 해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지역에도 공부방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시, 2시에 마치니까 이제 1시간 정도 문제집을 풀고 이제 가는 그런 학원이죠. 그런데 여기 학생이 한 5명 다닙니다. 그런데 저도 친구들이랑 특별히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수학을 특별히 잘한다거나 초등학생 때 3학년, 4학년 때 그렇지가 않았어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뭐 80점 맞거나 그래도 이해를 했으면 뭐 80점은 맞죠, 맞죠. 80점 맞거나 90점 맞거나 실수 안 한 날은 뭐 100점도 맞고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그랬을 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아, 너가 특별히 수학을 잘하네. 사실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5명 중에 뭐 2등, 3등 하면 특별히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하지만 아, 너는 수학을 잘하네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이제 나에게 자극이 되어서 아, 그러면 내가 수학을 잘하는가 보다. 서점에 갔을 때 조금 어려운 수학 문제집 하나 지어주고 그러면 저녁에 할 게 없잖아요, 사실 집에 와서. 그러면 이제 와서 가끔씩 그런 문제집을 넘겨보면서 아, 이런 문제도 있네, 이제 풀어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자신감이 되고 또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거나 또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그러면 조금 더 잘 푸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기대가 생기고 더 잘하게 되고 이제 이런 과정이 이제 쭉 생겨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자극으로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항상 부모님으로부터 강요받았다는 생각을 이제 받았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설득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이제 어릴 때 식사할 때마다 종종 이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의 1시간이 이 10대 때 보낸 이 1시간이 나중에는 5시간, 10시간을 해도 되바꾸기 힘든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다. 이 시간은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또 듣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조금 싫더라도 그런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이. 아,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하구나. 남자 친구들 게임 엄청 좋아하시죠? 네, 저도 좋아하고 서든 어택, 롤 이런 거 좋아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효율이라고 하는 걸 엄청 따지잖아요. 내가 똑같은 1시간을 투자했을 때 어떤 정도로 내가 점수를 올릴 수 있는가. 그런데 그거를 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기라는 것을 설득을 하는 거예요. 설득을. 그래서 강요가 아니고 아, 정말로 자녀가 생각하기에, 학생이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할 이유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초등학생 때 이제 칭찬을 받고 사실 특별히 잘하는 건 아니었는데도 어쩌면 계속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또 칭찬을 받고 이게 계속 이제 선순환이 되면서 공부를 이제 점점 더 이제 공부를 손에 잡게 되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생기고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겨울 방학에 이제 친누나가 먼저 이제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 입학을 하고요. 아, 고등학교 입학을 해보니까 특목고 준비를 하면 정말로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이 지역에는 수학과학 전문학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단 시내에 있는 학원에 갔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문제를 이제 반 배정을 해야 되니까 문제를 이제 풀어보라고 반 배정 시험을 주셨는데 20문제 중에서 제가 풀 수 있었던 문제는 단 4문제였습니다. 수학 학원에서요. 과학 학원에서는 손도 못 댔어요. 선행 학습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특별하게 어려운 문제 이제 미리 공부를 별로 안 해봤기 때문에 20문제 중에서 4문제만 딱 풀었습니다. 중3 올라가는 겨울 방학 때. 그러니까 이제 과학고 입학까지 한 7, 8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진짜로. 이제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의 이미 자부심도 있고 부모님의 기대에 충족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게 엄청나게 큰 충격으로 왔어요.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이 동네에서는 공부를 잘하는데 저기 가니까 완전히 꼴등인 거죠. 문제를 손댈 수도 없는. 그래서 제가 그 겨울 방학 때 중3 올라가는 겨울 방학 때 하루 종일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단으로 가가지고 그냥 학원 수업 시간 아닐 때 그냥 앉아서 계속 그냥 공부하고 저녁 7시, 8시가 돼가지고 집에 돌아오고 이제 이것을 이제 방학 때 반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그때는 이 과학고를 준비하는 친구, 특목고를 준비하는 친구, 하단 시내에서 전교 몇 등을 하는 친구, 이 친구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집중을 내가 잘해서 이 친구들을 한번 내가 이겨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그때는 하이탑이라고 하는 과학
고등학교 이제 문제집이 있습니다. 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보는 문제집인데요. 생물, 지구과학, 화학 이런 것들은 열심히 읽으면 되는 책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가 공부를 하면서 화장실에 한번 앉아 보니까 화장실에서 예를 들어서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집중이 잘 되고 이제 그런 거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예 화장실에서 그 책을 오늘 내가 다 보면 나온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생물원 하이탑 그러면 한번 아침에 들어갔어요. 화장실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래서 오후 한 4시쯤에 나와요. 이제 이 정도로 해가지고 하니까 정말로 2개월, 3개월 하루에 책 한두 권씩 이렇게 떼고 하니까 이제 스스로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욕심이 있고 그러면서 제가 2개월 만에 이제 과학고반에 올라가고 이제 외우는 수업 이런 거는 무조건 시간을 때우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들어가고 수학도 이제 차차 이렇게 과학고반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칭찬과 자극을 통해서 강요를 하지 않고 이해를 하면서 간 이런 과정들이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서 중학생 때 친구들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을 막 일주일에 한두 번은 마시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과학고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을 이제 간혹 만나게 됐는데 이 술을 도대체 왜 마시는 걸까 너무 궁금한 찰나에 이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저희 아버지가 이 세계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이제 베트남에 선교 여행을 가신 거예요. 집사님들이랑 같이. 그래가지고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집에 왔는데 그리고 친구들은 술 마시자고 하고 해서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술을 고1 때 처음 마셔봤습니다. 마셔봤는데 이제 그냥 어디 취하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종이컵에 따라 마셔가지고 한 소주를 가득 부어가지고 종이컵에 한 7, 8번 마셨습니다. 정신을 완전히 그냥 잃어버렸죠. 처음 마셨는데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깨어보니까 이제 부모님 우리 집에 친구들이 전부 다 이제 나자빠져서 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도 비몽사몽한데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부모님이 제가 날짜를 잘못 계산해가지고 부모님이 그 다음날 오실 줄 알았는데 그날 이미 새벽에 도착하신 거예요. 이모 난리 나고 또 부모님 난리 나고 해가지고 아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부모님께서 오셔가지고 일단 친구들도 다 정리해서 이제 돌려보내고 아침까지도 정신이 없죠. 그런데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정말 이 술 마시는 기분이 도대체 왜 마시는가 이해도 안 가고 궁금하게 돼서 제가 마셔봤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부모님이 저는 불같이 화내실 줄 알았는데 이제 이렇게 실험 삼아 마셔봤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이 이것들을 바로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뒤에 어떤 혼내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또 부모님의 사랑과 이해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런 이제 참 내가 잘나서 뭐 그런 것보다 부모님의 이해 이제 관계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그런 어려운 시기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런 시간들을 중고등학생 때 수도 없이 찾아올 텐데 그런 것들을 넘기고 또 제가 공부를 꾸준히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문해력이 중요합니다. 문해력 그리고 제가 좀 속독은 부족하다고 했는데 글을 이해하는 능력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그러면 중3 때 시작하면 되면 그 전에는 그냥 막 놀아도 되냐? 아 그렇지가 않죠.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문해력을 어떻게 키울까요? 책 읽는 거예요. 책 읽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왜 내 아들, 내 딸은 이상한 판타지 소설만 볼까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나중에는 또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됩니다. 이 차이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대학을 아무리 좋은 데를 가더라도 요즘에는 행정고시, 사법고시, 로스쿨 시험 이런 걸 많이 준비하죠. 이런 거를 할 때 제한된 시간 안에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읽고 또 풀고 하는 능력이 문해력입니다. 어느 대학을 가도 안 좋은 대학을 가도 결국 이런 것들이 뛰어나면 인생은 앞으로 또 더 많은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 잘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생 때는 이런 적이 있어요. 아예 제가 문해력을 키워야겠다 해가지고 아예 한 방학은 제가 대학생 방학 2개월 동안 책만 노벨 문학상 수상한 것들 대표적인 어떤 소설책들 과학책들 역사책들 모아가지고 한 방학 때 한 40권의 책을 그냥 책만 읽은 거예요. 자취방에서 그리고 1층에 있는 카페에서 왔다 갔다만 하면서 40권의 책을 그냥 방학 내내 읽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생 때는 또 나니의 연대기라는 어떤 영화가 나왔어요. 나니의 연대기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이라는 이런 만화가 나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책을 사려고 하니까 책 두께가 이만합니다. 정권을 보면 이렇게 돼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너무 재밌어서 그냥 방학 때, 중2 방학 때 그냥 앉아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계속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박경리의 토지 이런 거 있잖아요. 토지, 대하 소설 토지 이런 것들이 수십 권 하는 책입니다. 그런 것도 1권, 2권 읽다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쓸데없는 걸 읽냐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제 수십 권을 그냥 방학 때 청소년이 읽는 토지 쭉 읽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제가 공부는 집중적으로는 중3 때 시작했다고 했지만 그 전에도 이런 이제 몇 가지 수학 문제집도 좀 어려운 거 풀어보는 시도를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책을 읽었던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도움이 됐고요. 문해력이 뛰어나야 그리고 나중에 수능도 준비를 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고2, 고3 가시면 시간 싸움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시간 싸움. 이게 몰라서 이해를 안 해서 못 푸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요. 제한된 시간, 예를 들어서 50초 안에 1분 20초 안에 이 문제를 풀고 넘어갈 수 있는가? 이게 싸움이거든요. 3등급 이하를 받는 친구들을 보면 일단 이 문제집, 수능 예를 들어서 영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한 번을 다 문제를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부족해요. 왜냐하면 문해력이 딸리기 때문에.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문해력을 늘리는 이런 훈련을 하는 거. 수능을 보든지 아니면 또 인생 전체를 살아가는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집중력과 이제 이해가 또 중요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특별히 수학을 제가 이 지역에서 자랐는데 어릴 때부터 수학 올림피아드 이런 것들 준비한 친구들보다 제가 수학을 특별히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제 과학고등학교에서도 전교 2등을 하고 제가 졸업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진해 쪽에서 과학고등학교를 갔던 제가 24기였습니다. 24년 동안 이 지역에서 갔던 사람 중에 제가 아마 내신이 가장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 성적을 얻었냐? 과학고등학교에서 탁월한 성적을 얻었냐? 하면 수학이라고 하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가 내신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만 하면 되고요. 이 안에서 문제 그냥 잘 풀면 돼요. 어차피 여기는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수준이. 그리고 저는 과학고등학교에서 내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도 난이도라고 할까요? 이제 이 정도의 수업을 제가 문제를 풀 줄 알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걸 이제 뚫어야 됩니다. 이 문제들도 풀 줄 알아야 돼요. 이 문제들도. 그런데 저는 이 정도 어떤 범위 안에 있는 이제 당시에 제가 말할 때는 우리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의 실력편입니다. 기본편 아니고 실력편. 이제 그 문제 정도 난이도 안에서 어떤 문제도 내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풀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이제 수학 올림피아드를 준비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들은 전 세계에 있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풀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와도 풀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친구인데요. 제가 고등학생 때 이런 친구들한테도 거의 대부분 사실 이겨가지고 수학에서 1등급, 2등급 받으면서 과학고등학교에서 몇 등을 하면서 전교 2등이라는 등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실제 내신에서 나오는 이 정도 수준의 어떤 문제들 안에서는 내가 이해를 못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이 문제 삐끗삐끗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하지만 저는 이 범위 안에서는 내가 무조건 이해하고 넘어간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 수학 위주로 공부를 해야 시험 기간 때 수학을 공부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루 종일 걸리더라도 이 문제는 꼭 이해한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공부를 해서 제가 수학에서도 높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집중해서 공부했냐.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제가 집중력이 그래도 다른 것들에 비해서 탁월하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과학 고등학생 때 스트레스도 되고 딱 시험 기간이 돌입하는 순간이요. 딱 그렇게 되니까 화장실을 안 갔어요, 학교에서. 이제 이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정도로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해서 학교에 있는 시험 기간에 1주 동안 화장실을 한 번도 안 가고요. 소변은 봅니다. 대변을 안 봤다는 거죠. 한 주 동안 한 번도 화장실을 안 가고요. 근데 화장실을 가면 대변을 못 누는 게 아니라 그냥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험 치는 일주일 동안 또 화장실을 안 가고 하니까 이제 놀라는 분도 있으실 텐데 2주 동안 화장실을 안 가고 제가 시험을 다 치고 금요일에 집에 와서 화장실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생 때 정말 웃기지만 고등학생 때 제가 시험 기간이 끝나고 집에 와서 화장실을 갔다가 이제 치질이 걸렸어요. 치질이 걸려가지고 진짜로 제가 정말로 시험 치고 나서 수학여행이 있는데 다음 주 수학여행을 가야 되는데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본 거죠. 저희가 치질이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엉덩이가 너무 아픈 거예요. 엉덩이 너무 아파서 이제 알아보니까 이게 치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저는 집중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특별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 공부를 특별히 많이 했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내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시간을 투자하고 공부함으로써 이제 이렇게 전교 1, 2등이 모인 곳에서도 이 집중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수업 시간에서 이 집중을 언제 했냐? 이런 시험 기간에도 집중을 했는데요. 또 한 번 더는 수업 시간에 집중을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과학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저를 보면 생각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친구는 질문하는 친구다 였는데 저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선생님의 말씀에 틀린 말씀 없을까? 앞뒤 안 맞는 말씀 없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집중해서 딱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또 목표는 이번 수업 시간에 질문을 꼭 하나는 해야지. 특히 과학 시간, 국어 시간, 사회 시간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질문을 저는 엄청 했고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저는 이제 대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한 번도 수업 시간에 일단 잔 적은 확실하게 없고요. 제 기억으로는 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중을 해가지고 이 수업을 들었어요. 그런데 내신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가르친 거 안에서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갈수록 내신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해요. 내신을 잘 챙기는 게 대학 입시에 정말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집중을 많이 했고 웬만하면 수업 시간에 하나씩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또 비판적으로 이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능력도 키우는 거죠.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그냥 선생님 말에 틀린 말이 없을까 그냥 궁금하기도 하고 수업 시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밌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 시간과 시험 기간 이때 이제 집중적으로 제가 이런 것들을 했는데 집중력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마지막으로는 부모님과의 관계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친구들 주변을 봤을 때 거의 100점에 가까운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도 그렇고요. 대학생 가보니까 정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 지속적으로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친구는 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과의 어떤 신뢰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 이런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요. 저는 아까 전에 그 술을 진탕 마시고 완전 개판을 쳐놨을 때도 부모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신 것들 이제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이제 저는 어릴 때 이제 이렇게 믿었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종교를 안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어쩌면 성경 안에 어떤 지혜가 담겨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것을 이제 믿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이 있는데 십계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라는 이제 10가지를 꼭 지켜야 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법칙이 있는데 거기서 복을 약속하는 한 가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유교 문화에서도 충과 효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저는 제가 과정이 너무 어떤 완벽했냐 부모님이 나와 시간을 항상 같이 보내주고 예를 들어서 뭐 저녁마다 식사를 같이 하고 가족끼리 뭐 여행도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저 스스로도 일단 자녀로서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나이죠. 그런데 저도 한 명의 이제 또 이런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아니면 적어도 이 안에 어떤 진리가 있겠다라고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부모님을 우리 가정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내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야겠다.
이 자녀로서의 어쩌면 우리의 의무인 거예요. 자녀로서의. 우리 부모님은 이래 저래 막 하려고 하면 핑계는 엄청나게 많죠. 하지만 자녀로서는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이것도 어쩌면 복에 어떻게 제가 어떤 면에서 복을 받게 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게 되신 이유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에베소서 6장을 보면 관계가 적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부모님은 자녀를 훈계하고 교육하고요, 훈육하고요. 그리고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뭐냐면 원칙이 없거나 부모님이 막 너무 조급해가지고 아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데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술 진탕 마신 거라던가 제가 노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서든어택 이런 게임을 중고등학생 때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방학 때 중3 방학 과학고등학교 입학을 확정 짓고 그리고 고1 여름방학 심지어 과학고등학교 중간 여름방학 나와가지고 그냥 친구들이랑 토요일 방학 때는 월화수목금 5-6시간씩 PC방에 가는 거예요. 저기 가면 지금도 있을 것 같은데 일신 아파트 밑에 채널 PC방 이런 데 가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속이 탈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데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어떤 때는 화를 냈다가 어떤 때는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부족해도 칭찬을 해주고 응원을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관계. 해서 이제 부모님도 자녀를 이제 기다려주고 설득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당연히 자녀도 내가 먼저 또 부모님이 어떻게 내가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10대를 보내신다면 여러분들이 꼭 공부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10대, 20대를 보내면서 좋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